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고조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전쟁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만의 어떤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양매수 들어오면서 5일선 회복들을 했는데, 자, 오늘 다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매도를 하면서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연속된 어떤 캔들이 안 나타나고, 수급이 좀 삐걱거리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그나마 그래도, 밑꼬리가 나오면서 5일선에서는 좀 지지를 하는 어떤 밑꼬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양음양, 다음 주에 양봉이 이제 다시 또 탄생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죠.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올라서 17만 3,700원대, 공매도 매매 비중이 한 6% 정도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주로 매도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도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이럴 때는 여지없이 일단 음봉이죠. 음봉인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갭업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17만 원대에서 조금 이제 바닥을 초반에서 다지면서 큰 흐름이 이제 옷장에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주도 섹터가 이 바이오들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아니면 뭐 반도체 여기에서 이제 견인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흐름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은 대형주가 아직까지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밑단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치고 나가는 어떤 시총이 큰 어떤 종목들의 부진들이 여전한 가운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18만 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회복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만들었던 18만 4,100원에 이 가격이 넘어가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하면서 또 시간의 어떤 이제 조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뭐 작년 올해까지 하면 한 1년 반 정도 지금 박스권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016년, 2017년도에 요런 어떤 박스권의 어떤 시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박스 탈출의 어떤 이 흐름들 2017년도에는 이 코스피 이전이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공매도의 어떤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급등을 6개월 이상 했죠. 2020년도에는 이제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바이오 쪽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떤 흐름이 이제 하반기에 펼쳐질지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은 이 18만 4,100원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3월 달에 이제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이제 매집을 좀 해주고 아직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양봉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음봉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이런 매집들을 이제 올해 들어서는 계속 일단 하고 있고 작년에 많이 구사했던 이 쇼터만 어떤 플레이어들을 이제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요. 올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거든요. 휴미라의 어떤 시밀러 전쟁은 이미 암전의 암자비트가 이제 1월 달에 출시되면서 이 무려 55% 가격을 할인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증권 기준으로 뭐 살펴보면 점유율이 뭐 0.3%도 안 될 정도로 이 고농도 관련되는 제형이 아니니까 가격으로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제 점유가 올라간다 이런 어떤 구조는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에 어떤
그 점유율 어떤 경쟁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오리지널 대비해서 낮춰 가지고 하는 어떤 제품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유심리인데요. 이 코에르스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부진한데요. 여기도 이제 가격 어떤 경쟁에 그 불을 좀 놓은 형태의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를 하는 것이 한 3개 정도고 그 외에는 크게 이렇게 성과를 못 내누죠. 근데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는 원체 시장 자체가 크니까 지금 이제 10개가 넘는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점유율 전쟁의 어떤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벌어진 어떤 상태죠. 그래서 오리지널 대비해서 86%까지 할인하면서 이 시장의 어떤 진입의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코에르스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것도 나왔다 이거죠. 여기도 이제 다음 달 어떤 출시 예정인 이 유심리 관련되는 주식가를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주사기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제 사전에 이제 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 보통 이제 바이오薬품 같은 경우에는 이 냉동으로 애가 건조해 가지고 분말 형태로 가면 요걸 이제 그 액에다가 이제 타 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SC 제형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프리필드 되어 가지고 그 바로 이제 주사할 수 있는 이런 자동 주사기 같은 어떤 제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2개 기준으로 130만 원인데 오리지널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대면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인하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이미 이제 1월 달에 암젠의 암제비타가 55% 인하를 했습니다만 여기 어떤 이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휴미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TNF 알파 그 억제제 관련되는 말고 이 비이제 TNF 알파 이제 억제제인 뭐 인투르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좀 깎아 먹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체에서도 가격 경쟁을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에르스의 어떤 초저가 전략이 전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는 HCF 그러니까 고농도 제형이 이제 대부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농도 형태로 못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농도죠. 보시게 되면 이제 고농도가 되어 있는 데가 이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자체가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산도즈나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고농도 제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BM에다가 포뮬러리에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등재를 시켜 놓느냐, 요게 이제 출하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월에 출시했던 암제비티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봐도 미국 내에서 처방 건수가 662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0.3%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암젠도 이제 이 고농도 제형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저농도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농도 형태로 이제 진검성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가 이 고농도 제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르산을 이제 제거해서 이 통증 유발 이 부분들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플라이마 더불어서 이제 램시마 S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실제 이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제 선호도를 받으면서 직판의 효과도 보면서 이 본래 이제 오리지널을 이제 극복한 바이오시밀러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유럽에서는 거의 60%가 넘어가면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직판에 대한 어떤 이 마케팅 승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까지 이제 제대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램시마 SC 관점과 이 유플라이마가 올해 내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도약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이고,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어떤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음봉이 났던 부분들의 수급이 다시 개선이 되어서 이 18만 원대 어떤 이 도전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